자, 오늘 베테랑 코너, 저는 지금 여기 남양주죠. 네, 남양주에 와 있습니다. 저 베테랑 뭐 항상 면면이 한 분도 소리할 수 없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모신 분은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시면 이제 아마 정말 대단한 분 어떻게 찾아가지고 갔구나. 이런 느낌 들을 거예요. 연홍식 형사도 했고, 지구대 파출소에도 근무했고, 뭐 하여튼 30몇 년을 넘게 하면서, 뭐 이 두루두루 의사범죄도 또 했죠. 네네. 뭐 두루두루 많이 경험하신 분이니까 저보다는 뭐 조금 후배 되십니다. 조금 후배 되시는데 오늘 연홍식 현재는 지금 보니까 또 이거 재능 기부까지 하고 계셔. 경찰서 민원실에서 또 현직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재능 기부까지 하고 계시는 우리 연홍식 후배님 모시고 오늘 좀 한 2시간 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86년 2월에 들어와서 이제 3년 다 돼가네요. 이제 2019년 6월 30일에 퇴역했는데. 그러면 한 34년, 이제 경찰 교육기 저희들은 6개월이라, 교육기간이 6개월이라 한 34년 정도. 34년? 아이고, 오래 했다. 내가 32년 했는데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86년이면 저보다 한 4년 늦게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4년 한 2개월 정도 경찰 이제 입직이 그런 것 같은데. 대선배님이시죠? 대선배는 아니고요. 그것도 그건데 제일 잘하시는 게 있대. 그게 이른바 경찰서 와가지고 진상 부리는 진상들을 잘 처리해서 진상 처리반 활동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면서. 이제 우리 경찰이 제일 힘든 거 중에 이제 주치자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경찰한테 트집 잡고. 억지 부리고. 네. 남산에서 뺨 맞고 와서 한강에서 뭐 분풀이 하듯이 다 우리 파출소 경찰 찾아와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전 타고났는지 모르도 그런 사람들을 참 잘 다루는 기술이 타고났나 봐요. 혼내주나요? 아니면 살살 잘 이제 딱 보고 혼내야 될 사람이 있고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걸 구분을 잘 하시는구나. 예, 딱 보면은 나오죠. 얘는 좀 잘 구슬러서 이 대화가 되겠구나. 예, 얘는 약간 맛이 간 놈이니까 뭐 윽박질러 가지고 쫓아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있죠. 그게 구분이 잘 돼요, 선천적으로. 예. 선배님도 그거 제 말씀에 딱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람마다 이 특성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후배님은 주로 근무한 데는 사실은 서울 쪽이잖아요. 예, 서울에서 한 30년 근무했고 제가 마지막을 이제 집 가까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집이 덕소인데. 남양주 덕소. 예. 그래서 구리에서 이제 마지막 마감을 했죠. 구리에서. 그러면 뭐 33년 근무하는 동안에 구리에서 근무한 거 한 1, 2년이니까? 3년입니다. 3년이. 그럼 서울 자원이지, 경기 자원이 아니지. 네네. 서울은 어디 주로 근무했어요? 서울은 지금은 이제 동작경찰서인데 노량진 경찰서가 이제 초임지고 그다음에 마포, 강동. 그 전에 이제 성동에 이제 오래 있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곳이야. 성동에 다 15년 근무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동작서지만 예전에 노량진이었죠. 예. 노량진, 마포, 강동, 성동 강력 사건 꽤나 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력 팀에만 거의 있었던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 근무할 파트는 거의가 강력이에요? 예, 강력이고 가끔 이제 좀 질린다고 그러나요? 그럴 때 다시 또 파출소 좀 지치고 좀 쉬어야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뭐 지구대 파출소 직무가 뭐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은. 접점이니까 제일 잘해야 되는 부서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사건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처리하는 절차 같은 게 형사 출신들이 좀 앞서가니까 좀 알으니까 잘한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형사들은 날밤 깨가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이제 그 근무 시간 같은 거에 개의치를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은 이제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딱에서 뭐 10분만 늦게 교대
알려줘도 화내고 막 화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들 그런 거 그게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출신이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뭐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지 할 일을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그 느낌이 있죠. 내가 볼 때 한 30몇 년 강력 파트에서 막 내가 이제 뭐 서서히 풀어가겠지만 네. 사건 사고 엄청나게 한 30년 넘게 취급을 하다가 네. 딱 이제 저 경찰 그만둘 때 어떤 소회는 어땠어요?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시원섭섭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원섭섭. 섭섭이란 게 없고 정말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해 그냥 그만둘 때. 어우 이게 뭐 어깨에 뭐 짐진 거 뭐 다 내려놓고 머리에 번뇌 다 떠놓고 이제 너무 자유인. 왜냐하면은 그 저희들 경찰 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신분 때문에 음주운전 뭐 항상 신경 써야 되죠. 그다음에 어디 시비가 나더라도 야 이걸 말리지도 못하죠. 말리다가 또 휘어들 잡힐까 봐. 그것도 휩싸일까봐. 이제 그런 거에서 속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난 진짜 자유를 한번 맡기게 해보자. 내가 할 만큼 했다. 근데 자유로워요? 그냥 그러고 났더니 1년 6개월 정도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1년 6개월 뿐이야? 예, 딱 1년 6개월. 야, 진짜 평생 자연으로 살겠다. 이랬는데 아닌 거예요. 딱 1년 6개월 되니까 뭐 하는 게 형사인 거예요. 뭐 등산을 가더라도 뭐 저놈이 이상한데 두리번거리고. 저 차가 언제부터 저기 서 있었던 거 이런 걸 보게 되고 야, 나 이게 자연이 못 되는가 보다. 안 돼요. 형사 평생 한 사람은 팔자가 예. 여전히 두리번거리고 여전히 이상한 놈 자꾸 가서 확인해 보게 되고 네네네. 또 지나가다가도 꼭 참견하게 되고 맞아요. 안 되더라고 이게.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가셔. 그런 말 들으면 더 궁금해가지고 한참 보고 막. 이게 한 번 형사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1년 6개월을 그래도 그나마 만끽했네. 정말 맡기겠죠. 그냥 나는 자유다, 나는 불이다 이제 막 이러면서 저 민원실에서 근무 지금 하는 거는 뭐 이거 몇 푼 주지도 않잖아 돈도. 그래도 짭짤하기도 하지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 제가 이제 뭐 강력 형사도 했지만 정보, 뭐 수사, 외사 뭐 다 업무를 해보니까 멀리서 보고도 이제 같이 이제 공익요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저 여청과에 간다. 성범죄자 같이 생겼다. 바라에 4층 간다. 4층 이러면 또 저 쭈삣쭈삣해요.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해주면 실장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 써 있잖아. 그래서 뭐 달랑달랑 들고 오면은 저 사람 빨리 저 교통계로 안내해드려. 왜요? 그래서 야 저기 저 딱지, 요 벌금 딱지야 저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업무가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걸 갖다가 이제 진상이라고 하죠. 제가 딱 카트를 다 하죠. 무슨 일 때문에 하십니까? 하면은 이제 뭐 얘기하면은 아예 안 돼. 사건이 안 되는 거는 딱 자르고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요거 안 당하셨으니까 요 그냥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다시 갱신하시면 된다고 그러고 이제 일딱딱 하니까 후배들도 나중에 그거 알고 되게 좋아하고 후배들 저 업무를 확 줄여주는 거지. 사실은 미리 이게 사전에 걸러주시는 거지. 네네네. 근데 이제 걸러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건이 되는 거를 무작정 걸러주시고 후배들이 생각한다고 무작정 걸러주면 그건 아니구나. 국민들한테 잘못하는 나죠. 거죠. 네네네. 큰일 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의외로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없지. 집에 누가 뭐 갔는데 독가스를 뿌려놨다. 그건 무지하게 많잖아요. 많죠. 어디 가도 다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형사 파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설득해서 이제 보내죠. 맞아요. 맨날 아래층에서 위층에서 독가스가 왜 이렇게 내려오는지. 그거 선배님도 아시네. 그냥 어디나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잖아. 그냥 아래층에서 스멀스멀 독가스가 올라와가지고 못 살겠다고. 밖에 잠깐 나가면 와서 막 방 다 뒤져먹고 밥까지 해먹고 간다고 하면. 그러고 그냥 뭐 내가 모욕하는데 집 아래층에 있는데 모욕하는 동선마다 따라다니면서 확인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어디 다 있어요. 어느 경찰서에 이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해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피해 망상의 네네. 피해 망상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게 또 보면 또 이 안타깝다. 자제분들하고 또 이게 소원한 상태예요. 맞아.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자제분들은 연락처를 하면 모르기도 하고 연락을 맞아요. 안 한 지가 뭐 10년이 넘었다고 이제 외롭고 하니까 이제 잡채 자꾸 이제 그 그런 망상만 것 생기는. 같아요. 더 많아지는 것 믿고 같아요. 의지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으면 확실히 어지간한 거는 아, 넘어가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어떤 네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안타깝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네네. 아, 근데 1년 6개월을 즐겼다는 게 나는 또 그 티가네. 나는 안 되던데 그게. 아 그랬어요? 퇴직하고 바로 그거 안 되던데. 그러니까 사명감이 투철하시고 더 아니야, 그래서 사명감하고. 아 그래도 뭐 출사하시는 분은 뭐 그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저는 이 모양인데. 무슨 소리야? 무슨 출세를 했다는 거야? 나는 퇴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멍청하게 아침에 출근했다니까. 분명히 어제 퇴직했는데 퇴임식까지 잘 치르고 와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옷 갈아입고 일어나서 나가고 또 우리 집사람은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 출근하다가 생각하니까 퇴직했더라니까. 저도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나 그래서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니까. 그 실수 안 하려고 그냥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제주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출근 그런 거, 예, 예. 재수 씨하고 예. 둘이서. 네. 4박 5일인데 제주도가 무지 넓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1박 2일이면 다 볼 것 같았는데 제주도도 한 달 정도 살아봐야지 다 구석구석 다. 제주도가 우리가 그냥 수박 거달게 한 거더라고요. 옛날에. 맞아요, 우리야 뭐. 근데 뭐 4박 5일 가가지고 뭐 또 뭐 볼 거나 있겠어. 그래도 그렇게 바로 가셨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퇴직 여행 갔다 오신 거네. 그렇죠. 재수 씨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 형사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큰애 날 때 이제 영등포에 이제 조폭 사고 친 애를 잡으러 가라는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애 낳는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태계로 제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오늘 저 빼주면 안 되면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임마. 너 갔다 와. 네가 애 낳냐. 그래서 가서 첫 애 못 봤죠. 둘째 애 낳는데 번장님 저 오늘 좀 오후에 나가겠습니다. 집사람 둘째 애 낳는데 야 이 사람아 그냥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나. 그 간호사 의사랑 괜히 있어. 그러니까 애들 낳을 때 옆에 지켜주지도 못한 거예요. 형사들 선배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단적으로 그거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게 한두 개입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데. 그럼요. 이제 지금은 뭐- 우리 때는 뭐 아내가 애 낳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 형사가 이 새끼가 거기 가서 네가 뭐 네가 애 낳냐, 네가 임마. 애 낳냐 이 새끼 그 얘기만. 그거 라떼잖아, 네가 라떼. 애 낳냐 이 새끼야. 맞아, 라떼는 라떼. 예. 나도 우리 딸 낳을 때 딸 낳고 이틀인가 있다 가서 봤어요. 아 그래도 저는 못 봤어요. 다음에 봤는데, 아유. 네, 나는 이틀 있다 갔어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 84년경에 우리나라 비가 많이 와갖고 다 떠내려갈 때. 아 그래가지고 뭐 거의 재난 수준일 때 비상근무 걸려가지고 막 주민들 대피하고 뭐 대피시키고 뭐 이러느라고 나 이틀 있다 갔어요. 그리고 그게 평생 좀 미안하죠. 예. 그러면 형사만 지금 우리 후배님이 한 거는 한 15년? 뭐 외사도 합치면 한 18년 외사도 정도잖아요. 수사니까 사실. 네네. 그러면 한 18년. 네 지하철 수사대도 한 2년 있어요. 지하철 수사대. 네. 지하철 수사대는 이제 지하철 내에서 뭐 네, 소매치기도 네, 잡고 성범죄하고 뭐. 성범죄가 제일 많죠. 네네 카메라 몰카. 몰카 있고 너무 웃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뭐 대다수 그렇죠. 교장 선생님도 있죠, 판사도 있죠, 네. 동사무 어느 동장도 있죠. 이게 뭐, 와 이게 참. 뭐 청사도 뭐 장관 청사, 뭐 총리 청사도 나가서 예, 뭐 저기 종로에 가면은 정부중앙청사라는 있잖아. 게 있죠. 예, 네. 뭐 총리님 계시고 장관님들도 여러분들 계시죠. 거기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죠. 거의 바디가드 비슷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거기는 뭐 어떤 경호 경호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사. 예, 거기도 진상들이 많이 옵니다. 오기. 강도가 좀 세죠. 장관 만나러 왔는데 왜 니들이 막냐? 막 예, 이제 총리 만나러. 총리 만나러 왔는데 왜 막냐?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애 먹을 거예요.
배 먹는데 이상하게 제가 또 잘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거 전문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궁금증 진상처리반이구만.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응? 진상처리반이구만. 회사 있을 때 회사계 근무하면 저 외국인 범죄 관련돼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 외국인 범죄 관련돼서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터키에가 6명이 들어와서 이제 각 금방을 다니면서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세공에서 이 007 가방 같은데. 금방에 세공만 해가지고 가방. 예, 어디 도매서 날렸는데 이게 작으면 5천만 원, 엄청 1억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 애들이 차 2대로 렌트카죠. 2대로 이제 쫓아가서 휴게소 같은데 지방으로 가는 수도 있거든요. 휴게소 갔을 때 그 차 유리창을 깨고선 가방만 싹 들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잃어버린 사람은 세공에서 날르는 그 직원은 그럼 지가 다 물어내겠네? 다 물어내죠.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일본말로,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 낙가마라고 그러는데. 낙가마. 근데 이 사람이 다 물어내죠. 사업자죠. 사업자. 내가 이제 주문받아가지고 금방 주문받아서 예지동 상가 이런 데 가서 이제 물건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다 했으니까 고스란히 뭐 한 1억을 다 물어내야 되는 자기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온 놈들이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알지? 그게 이제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적해서 잡는데 이제 이걸 한꺼번에 다 물량이 많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훔쳐 가놓고. 네, 그러면 이제 몇 개씩 해서 조금씩 팔겠지. 예, 애들이 이제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첩보를 입수해서 이제 그놈들 잡으면 물건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아는 동료 형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 그런 거 있으면 화장실 천장 그 안쪽을 봐라. 뜯어가지고. 거기 많이 거지. 예. 보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찾아내서 이렇게 긁어내면 돌려주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 그때 웃겼던 게 뭐냐면은 터키였잖아요. 터키인데 이제 터키는 형제의 나라잖아요. 맞아요. 형제의 나라야, 우리하고.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여자 직원이 왔어요. 대사관 직원이 왔는데 여권을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니까 이게 다 여자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여권이 다 여자 이름 여권이야? 뭐 선배님한테 김영자 돼 있고 저한테 뭐 박옥숙 돼 있고 이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보면은 국적은 터키 그거로 돼 있지만 뭐 집시니까 거기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없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런 거를 이제 그 여권 브로커들한테 이제 사서 들어와서. 그럼 위장 여권은 우리나라 들어온 그렇죠. 거네. 입국할 때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하려고 하죠. 들어온 놈들이네. 그렇죠. 계획 범죄자들이네.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 위험할 수 있겠다. 그 금방 같은 데에서 세공 받아가지고 이제 금방에서 저 손님한테 주문 받으면 모양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견적 내 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세공하는 데 가서 그대로 맡겨서 그 금을 찾아가지고 가방에 탁 넣어서 이제 금방으로 갖다 주는 거라고. 엄청 많죠. 엄청 많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수십 군데. 그러니까 그 가방 들은 사람만 살살살 쫓아가는 거야 이놈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휴게소 같은 데서 가방 놔두고 밥이라도 먹으면 유리창 깨고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래도 꽤 크니까. 그래도 그게 한 1억 이상 되는 거니까 여기서 수갑 차가지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똥도 싸야 할 텐데. 원래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차 안에다가 놔뒀는데 요놈들이 유리 깨부시고 그냥 들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 새끼들 웃기네 이거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놈들 많이 살았어요? 걔들은 추방되죠? 추방 거의 추방했죠? 예, 왜냐하면은 뭐 여기서 살려봐야 뭐 그럼 우리 밥값 나가지. 밥값 나가. 숙박비 나가지. 숙박비 다 나가고. 네네. 그거는 입건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날려버리면 그 나라에 이제 도착과 동시에 거기서 그렇죠. 잡아 이제 거기서 처리할 테니까. 찾아주니까 금방 저 피해자들이 뭐 막걸리라도 한 잔 사던가요? 양주를 사더라고. 오, 양주를 사서 양주 먹었어. 근데 이제 뇌물인데 항공 제공받은 건데. 그렇긴 한데요. 이제 자기는 감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작물 있는 거 압수 다 했죠.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실반자는 없어진 거 없이 고스란히 돌려준 우리 대한민국 경찰한테 감동한다고. 그래서 저는 술 못 먹는다고.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아니 없어서요. 없어서 못 먹어. 후배님 저 주량 어떻게 돼요? 사실은 술이 잘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이제 이제 술을 내기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선배도 아시겠지만 이제 조폭들 잡으러 가면 이 싸움이 시작돼요. 이제 기싸움이죠. 가면은 이제 양주를 이제 맥주 그라스에서 해가지고, 이게 우리 첫애 날 때 이제 영등포 갔잖아요. 5명이 갔는데 영등포 건달한테 20명한테 우리가 잡힌 거예요. 딱 둘러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술집으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누굴 잡으러 온 걸 아니까 한 달 동안 기한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이제 맥주 그라스에 양주를 이렇게 해서 그 새끼들 일부러 그러지. 일부러 해. 그러면 이제 마시다가 이렇게 하면 죽거든요. 야, 병으로 하자. 양주 병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게 몇 번 있었는데 한 병을 완샷 양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지. 제가 이거를 안 되지. 제가 하거든요. 나발 불었다 그러지 우리말로.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빨리 안 나와요. 이렇게 돌리면 회오리가 되지 회오리가. 이제 워셔액 차에 넣듯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있는 버티고 거죠. 거지. 죽겠는데도. 예.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아이씨 뭐 이러면 욕하면서 이제 맥주병 머리로 팍 깨고 막 그래요. 야 임마 앞으로 못 깬 놈이 어딨냐. 뒤통수도 저는 팍 깨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를 살려 그러면 좀 많이 조폭 세계에서도 많이 유명해졌죠. 이제 추첨이. 근데 이제 양주를 이제 그 새끼들 말로 이제 맞짱 뜬다고 해서 그렇죠. 탁 네. 앉아서 추잖아. 네. 그럼 그 새끼들한테 지면 안 되니까 먹긴 먹는데 요게 요령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예. 잔에다가 그라스에 딱 따라서 주면 딱 놓은 상태에서 예. 저놈이 먹기 전에 먼저 빨리 먹어야 돼요. 선빵을 때. 쫙 놓고 딱 넣어버려야 돼. 쟤 들어갈 때. 아직도 꿀꿀꿀 할 때 나는 쫙 마시고 딱 놓고 있어야 돼. 그래 이제 거기서 기가 주고. 한 잔 더. 그래 또 마실 때 쫙 마시고 딱 놓고 저 새끼 마시다. 그래서 이기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토하고 난리를 하지 이제. 그렇죠. 야, 참 우리 별짓 다 하면서 형사했네. 요 뒤통수 그때 깨져가지고 이걸로 피 나는데. 뒤통수 잘못 깨면 눈알 튀 나와. 그니까요. 뒤에서 피가 나는데 이제 이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따뜻한 게 뭐지 이게 피인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형사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지치고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파출소로 갔구나. 예, 가기도 했고 뭐. 근데 안 내보내 줄 텐데 형사과에서. 형사를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제가 살인범을 잡고 강도를 잡고 이랬을 때 뭐 어깨 힘들어가고 힘들어가지. 예, 피해자 가족들한테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아버지를 잃고 엄마를 잃고 강도 뭐 살인범한테. 근데 이 사람 살려내지도 못했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저 잡은 거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똥폼 거고. 잡을 일은 사실 없어. 내가 강도를 당하고 도둑을 맞았는데 그분들은 물건을 찾고 어떤 이게 재산주의 찾아야 되는데 뭐 그거 잡았다고 내가 대단한 일 한 건가? 내가 왜 잘난 척하고 어디 형사랍시고 까불고 다녔지? 반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자. 그러고 왜 영화 재심이라는 영화를 재심. 보면 있죠. 그 형사들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우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장님이나 팀장님 있다면은 우에서 이렇게 해서 야, 그 사건 빨리 못 해결해 이러면 엉뚱한 놈을 잡아넣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 큰 소리 쳐도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후에 나쁜 놈인 건 틀림없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도 없고. 이건 못하겠더라. 이거 아닌지. 그럴 때는 이제 뭐 타자기도 뽀개고 나 못한다고.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과정이 바뀌고 이제 아쉬우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이제 쉬었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 새끼야. 이제 그러지. 네. 그러고 이제 파출소에도 이제 강력 사건이 나는 거예요. 나면은 이게
제가 근무 날도 아닌데 비번인데 나가서 그놈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가 파출소 직원인지 모르는 거야. 지가 형사인 줄 아는 거야. 아, 내가 형사 아닌데? 왜냐면 퇴근할 때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사복, 근데 사복 형사인 줄 아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면 압수수색 영장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떼려면, 반장님 저번에 죄송했습니다. 이 사건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와라 그러죠. 다시 들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제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형사한 건 한 13년인가 4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파출소 있다가 이제 하면 인사기록 카드를 이게 써야 되니까 이거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나갔다가 보름 만에 온 적도 있고 한 달 만에 다시 형사기록 오고 뭐 이러니까 파출소 이걸 해놨는데 다시 형사계 이거를 별로 없는 거예요. 기록 보면. 파출소에 있어도 뭐 형사 업무를 한 거죠. 형사를 하다가 파출소로 가면 파출소 직원들하고 같이 융화돼서 막 이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 가서도 강력 사건 나면 내 건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맞아요. 달라붙어 가지고 맨 맞아요. 그거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파출소 직원들한테 이제 동료들한테 욕먹을 짓이죠. 그 욕먹죠, 욕먹죠. 맞아요. 아 근데 우리 후배님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그거는 좀 나도 좀 생각이 나는데 살인 사건이나건 강도 사건이나건 범인을 검거하고 나면 강력 형사들 입장에서는 으쓱하지 사실은. 목에 힘주고 아씨 내가 해결했다고 이렇게 폼 잡는데 사실 그 뒤편 그 이면에는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있고 강도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지. 사실 그 꺼덕거릴 건 아니죠. 예. 맞아요. 뭐 그 잡았다고 뭐 파티하고 회식하자 오늘 뭐 잡았으니까. 아 그러면 그 회식하다가 그 거덜난 사람 많잖아. 유영철이 사건 때도 뭐 잡았다고 회식하다가 징계 먹고 오원춘이 때도 그러죠. 그 원춘이 때도 그렇고. 그 무슨 회식이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하다가 하면서 말이야. 이제 저희들 때 하고 나서는 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은 야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하지 말자. 내가 잡았다고 해서 속으로야 내가 뿌듯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표현하고 기쁜 얼굴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럼 표정 관리. 네, 표정 관리. 왜 그렇게 급하게 회식을 해가지고 거덜나는 거야? 새 놈이서 이제 한 여자를 강간했는데 이제 강간하는 과정에서 목부도 부러지고 해서 8주가 났어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형사한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걸 이제 새 놈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저한테 멱살을 잡아서 잡았다고 저는 잡았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막 울고 막 울부짖는데 전 너무 당황했죠. 근데 이제 그분 남편이 이제 말리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안 나게 했었어야지. 그렇지. 뭘 잡고 나서 뭘 잘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느냐고 이제 그런 펑펑 우는 거죠. 이제 하소연이지 사실은. 예 하는데 이제 그분도 나중에 하는데 가슴이 찡한 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리지만 딸이 있고 이러니까 야 반대 심정이면 어떨까. 잡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 딸은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맞아.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형사하면서 정말 이제 환멸을 느꼈다. 아, 정말 나 이 사건 하면서 너무 지치고 끝나고 나니까 아, 진짜 이거 어딘가 가서 그냥 머리 팍 식히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사건 있죠. 가끔씩 우리 사건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나도 그런 사건 꽤 했는데 그 사건 딱 하고 나면 완전히 내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 네네. 그런 사건 있잖아요. 부자가 이제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인데, 부자, 예,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그 수사본부가 몇 달 만에도 힘든데 1년을 1년 하면 사람 잡는 거야, 우리. 지는 이제 사건은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이제 점집을 다니신 거예요. 이제 세계 팀이 그거 됐는데, 반장님 이제 수사 보고 하러 갔는데 반장님 안 보이시는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점집에 점보러 갔다. 에이씨, 그거 정말 했지. 이 점을 보러 가면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해요? 범인 한 놈 키 크고 한 놈 작고. 이거 보면 이제 피해자 가족도 이제 잡고 싶으니까 또 점을 보는 거예요. 맞아. 근데 어떻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잡지는 못하면서 어떻게 등이 아프다고 그런다. 이제 등에 칼을 찔리고 저 뭐 이제 범인 잡느라고 했더니 이제 맨발로 뛰쳐나와서 칼을 여러 방 맞고 아들은 맨발로 겨울에 뛰쳐나왔으니까 발이 시렵다고 그런다. 야, 그런 걸 어떻게 알지? 점쟁이. 그다음 점집.
근데 왜 범인은 엉뚱한 놈 해가지고 왜 수사에 혼선만 주냐고요. 이게 안 가야 되는데. 단서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기대는 건데.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뭐 실적은 꼴찌가 되는 거죠. 거기 강력팀에서 다른 사건 못 하니까. 이제 하다 보면 몇 달 지나면은 이제 우에서 이렇게 실적이 뭐 하위로 떨어지면 이제 야, 너 실적 나쁘다 그러면 또 그거 하면서 도둑놈 강도 또 잡으러 다니죠. 그럼 부수 범죄도 해야지. 예, 부수범죄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놈이 있더라, 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마약범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잡는데 정작 해결해야 될, 야, 이게 너무 억울한 사람들인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고. 근데 이제 범인을 못 잡고 이제 그 딱 하는데 이 이 무능함. 야, 우리 형사 세 개 팀이 붙어가지고 아니면 이 서울청에서도 붙으니까 그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리저리 이제 뭐 전국을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결과는 뭐 부수적으로 뭐 잡분들 잡아봐야 뭐 근데 그때 야 이거는 회의를 느끼고 야 이건 난 안 맞는가 보다 형사랑. 아마 형사는 아마 그거 한 번씩 안 느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그러면 아, 나는 능력이 안 되는 놈이야.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그 생각만 하면 이제 잠도 또 잘 안 와. 패배감 느끼게 되고 막 열받지 막. 제가 이제 형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총을 한번 쏴보고 싶은 범죄자들한테. 아유, 왜 그런 생각을 해? 나쁜 놈들이 많잖아요. 보면 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범죄를 했는데도 넣으면은 금방 빠져나오고. 금방 나오고. 이제 이런 놈들을 이제 뭐 다리를 쏘면 되니까. 다리를 쏘면 되는데 다리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근데 사실 총 들으면 자꾸 쏘고 싶더라, 그치? 아, 그러니까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제 만지작거리게 돼.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요 라인을 거쳐가지고 이 4인조 강도가 설치인 거예요. 이놈들은 이제 강도하고 여자를 묶어서 장롱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오전 뭐 9시부터 한 12시니까 남편 출근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강간도 하고 그렇지, 뭐 성폭행도 강간도 성폭행도 하고 이런 범죄가 계속 나는데 이게 총을 이놈들한테 한번 쏴야겠다. 총을 한번 제대로 한번 쏴봐야 되겠다. 기억나시는지 콩코드라는 차가 콩고도 있었지. 이 4인조 콩코드인데 이놈들이 좋은 차였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도하고 나오는데 이제 무전이 나오는 거예요. 저 현기차 타고 있는데 장승배기 쪽에서 무전이 나오는 거예요. 강도에서 오는 방향이 상도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 콩코드가 이제 흔한 차는 아니니까 오늘 저기다 그냥 뭐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제 쫓기 시작했는데 이제 봉천동 산 저쪽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이제 거기는 막다른 길이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더 쫓아가야 되는데 세우라고 이제 왜냐면 뿔뿔 흩어지면은 그 총을 못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서 이제 공포탄을 한번 빵 쐈죠. 쏘고 차에다 딱 두 발을 쐈어요. 타이어에. 아니요. 그냥 쐈어, 차에다가? 죄송해요. 그렇게 되던데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조심하겠습니다. 어. 이 두 방을 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화닥짝 네 놈이 문이 열리면서 네 명이 이렇게 딱 도망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다행이지. 들면서 맞고 뒤져버렸으면 골치 아플 뻔했지. 그래서 이제 차로 가보니까 첫 트렁크에서 뒷좌석, 앞좌석 계기판에 이렇게 두 발이 박혔어요. 그렇지. 네.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와, 어떻게 된 거지? 안에 있을 때 분명히 맞았는데. 그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차에서 내리고 공포탄 빵 쏘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여기 한 놈 뒷좌석 넥타이에 구멍이 빵 나고 요놈 넥타이에 구멍이 빵빵 두 군데가 난 거예요. 와, 이렇게 도는 바람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꽂혔네. 세상에 이런 일이 불고 뛰듯이 죽을 뻔했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슨 필름이 하나 들어가지고
카메라 이제 필름이 들어가지고 현상해 보니까 이제 이 애인들하고 찍은 사진들인 그 새끼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적해서 잡았는데 너무 그게 신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야, 총 안에 있을 때 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는데 두 개 다 이제 잡고 나서 보니까 넥타이에 구멍이 이렇게 난 거예요. 와. 그게 이제, 그게 정년퇴직 못할 뻔했네. 아니, 왜 공포탄 쓰고 매뉴얼대로 했는데요? 타이어 쏠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타이어 쏠라고 했는데 위로 또. 타이어 쏠렸는데 간 거라 이거지? 아니. 예.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쏴도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주범이 15년을 받고, 이제 주범 15년? 많이 받았네. 많이 받았죠. 한 40여 건에 먹겠으니까. 아유. 근데 이제 이놈이 저한테 한 달 뒤에 이제 편지를, 엽서를 보냈어요. 그 빨간 새끼가? 예. 그래서 뭐라고? 저희가 이제 넥타이에 구멍이 나면서 하늘이 노래지고 저 쓰면서 저는 쓰러지면서 결심을 했대. 이제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근데 진짜로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진짜 됐어? 네. 그 새끼가 이거 넥타이로 이거 저 구멍 뚫리는 거 보면서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구나. 네, 이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났. 다시 태어났구나. 그 총 한 방 그 넥타이 그래서, 맞으면서. 이게 받으면서 그 편지 받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쏜 총이네. 네. 그러면 그 사랑의 총을 한 방 맞은 거네. 그래서 이게 뭐 전도의 총알이라고 그래야 되나? 너의 총알. 뭐 그렇게 됐어요. 야, 그놈 운 좋았다 정말. 총을 2번을 쐈는데 두 번씩이나 쐈어 총을. 그거 한 번 쏘고 근데 한 번에도 3발 쐈잖아. 한 번에 3발 쏜 거 아니야? 공포탄 하나에 차에다 2방 쏘고. 총알은 3개라도 총은 하나잖아요. 아유, 한 번은 필로폰을 저희들이 그때 경찰 사상 제일 많은 양의 필로폰을 압수한 적이 있어요. 이제 주범을 잡고 운반책을 이제 주범을 잡아놓고 이제 운반책이 어디 기다리고 있는 거를 어디 이제 화곡동이 어디 호텔이었었는데 모텔이죠. 모텔인데 큰 모텔이에요. 차를 저희 딱 가로막았어요. 형사 3명이 있어서 저는 이제 차를 뽑은 지가 한 달인가 됐어요. 세피아라고. 제피야. 기아에서. 그거를 이제 차 딱 가로막았으니까 이제 못 도망가리란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이놈들이 형님은 이제 459형을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3단봉을 들고 있는데, 그 3단봉 유리를 깨라니까 그걸 못 깨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주먹으로 떼니까 유리가 잘 안 깨지는데요. 잘안 깨져. 깨보신 적 있어요? 이거 빵 치는데 주먹이 턱 튀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와. 이걸로 깨야 돼. 이러는데 이제, 형, 총 줘보라. 이제 총을 좋아하니까. 총 줘보라고. 총을 했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윙 하더니 그냥 제 차를 박는데 저는 별로 산지 며칠 안 된 거를. 한 달 전에 새 차를 갖다 그냥 바꾸선 차가 그냥 옆으로 돌아버리지. 야, 돌아버리겠다. 차도 돌고 차도. 예이씨. 거기다 한 6발을 쐈고. 아우. 근데 차가 윙 갔어요. 나중에 고수부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차 시트에 피가 한건하게 묻었는데, 이제 범인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총 맞긴 맞았구나. 맞았죠. 보여. 차는 렌트카였는데, 렌트카 사장이 와가지고 차 물어내라고, 차값 물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는 어떻게 처리했어? 그 차는 그냥 뭐, 렌트카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위험한 짓 했다.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총으로 범인을 제압해 버렸다면 총 없으면 제압을 못 한다고. 자꾸 총 써버릇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총을 안 가지고 다녔죠. 네 몸이 무기인데 선배님도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히 무기를 들면 더 불편해요. 옛날에 싸울 때 보면 맨주먹으로 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좋은데 이거를 뭐 들면은 더 불편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총을 안 썼죠. 제가 한번 이놈은 잡으면 정말 반 죽이고 싶은 놈이 있었어요. 왜? 이놈은 이제 칼 들고
이 또 아침에 돌아다니는 놈이네 이제. 여자들을 이제 강간하고 이제 돈 강취 이제 강도 강간이죠. 강도 강간이네. 예, 강도 강간인데 이게 뭐가 열을 받겠냐면 아기가 100일 정도 된 애가 이제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강도 들어간 거죠. 그 당시 이제 이분은 선생님이었었는데 이제 아기 출산휴가 때문에 이제 애가 100일도 안 됐어요. 강간하려고 하니까 돈은 다 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 이놈은 그러니까 이제 포대기에 있는 아기를 갖다 2층 창문에다가 확신 몸안 허락 안 하면 너 애 밑에 던져버린다고. 그 울면서 강간을 당한 거야.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이 새끼를 잡으면 정말 죽여버려야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 2달인 걸 추적해서 이제 한 건이 아니죠. 뭐 다른 것도 말도 못해. 왜냐하면 이 새끼 어떤 놈은 여자가 끝까지 반항하니까 이제 그 옆 허벅지하고 사이를 찌르고 이제 그게 한 2-3건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야. 야, 하여튼 이놈은 잡으면 내 그냥 안 된다. 이제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저쪽 취조받는 데서 이제 있는 힘껏 이제 때리고 밟고 막 했었죠. 그놈이 피를 흘리면서 저한테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게 때려보면 뭐하냐고. 내가 입만 다물면 10년을 버는데 형님이 실컷 때려보라고. 형님 나를 얼마나 때릴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뭐 48시간 어쩌고. 48시간 내 구속영장 치기 전에 48시간 때린다고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본다 이거지. 이래서 될 게 아니다. 때린 걸 그거 하고 이제 그놈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왜 네가 그런 범죄를 하게 하냐. 이제 컴플렉스에서 의한 거더라고요. 이제 그런 범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했던 뭐 20몇 건의 그 강도강간 사건을 다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때리는 거, 물론 때렸지만은 때린 거는 이제 없는 걸로 한 거죠, 내가. 진정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뭐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해주냐.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형님은 근데 들어줬대. 진정으로 들어줘. 얼굴에 이 가식 없이. 저희들도 범죄밥 먹었으니까 이놈이 진짠지 가식인지 알 거 아니냐. 형님은 진심을 느꼈다는 거야. 저것도 우리 후배님이 많이 했다며 이제 잠복하면서 저 강도 새끼들 애인하고 같이 잠복하면서 애인들 잘 이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네. 불게 하는 거 이거 했다면서. 그 보면 이제 범죄자들이 보면 강도고 뭐 도둑놈이고 보면은 그 돈이 많이 생기고 이놈들은 뭐 전부 다 유흥비로 쓰니까 여자들이 뭐 유흥업소에 다니는 술집 아저씨들이 또 많아. 이쁘잖아요 일단은. 그놈을 잡으려면은 우선 그 여자를 찾아야죠. 여자는 뭐 금방 찾으니까. 애인을 찾으면은 이제 가서 뭐 따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죠. 그놈이 아무리 강도고 살인범이라도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예, 좀 아무리 설득한다고 안 맥히지. 그렇죠. 뭐 강도 같은 경우에 뭐 강도 해가지고 자기한테 다 썼는데. 맞아. 안 불죠. 그게 이제 하루고 이틀이고 뭐 특별히 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묘한 이게 뭐라고 측은지심, 연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서로를 또 의지하게 돼요. 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잡아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나를 제껴내고 자기 애인을 또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근데 가까이 있으면 또 친해지잖아요. 그렇지. 한 집에서 잠복도 하잖아 원래. 그렇죠. 한 번은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형사 3명이 이제 그놈도 강도인데 그 집에서 그 잠복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솔직히 잠복해가지고 저는 잠복하면 왜 이렇게 잠이 와요? 일단 차 뜨고 이렇게 딱 있으면 금방 자요. 잠복해서 범인 잡는 경우는 거의 없지 뭐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범인 여자 집에서 이제 잠복을 3명이서 하게 된 거예요.
하자마자 그냥 세 명이 골아떨어 자는 거죠. 근데 여자는 몰래 가서 강도가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꼭다리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 탁 눌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 한 2-3시나 됐나? 이 강도가 이제 왔는데 형사들 있는 거 지금 지네 집에 모르죠. 집에 있는 거 모르고 왔구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문을 쾅쾅 두드리고 난리였는데 저희들은 잠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몰래 나가다가 제 손을 팍 밟은 거야. 아우,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 밖에서 문 쾅 닫지, 야씨, 뭐, 안 열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쩍 탁 열자마자 턱 잡고서 이제 수갑을 탁 채웠죠. 주웠네? 예. 그놈이, 야, 자기가 이렇게 잡힐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이 또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자기 애인이랑 2시간만 시간 주면 자기 다 불어준대, 코발로 준대? 네. 오. 다 잡아준다. 2시간 줘야지, 그럼. 4시간도 주죠. 4시간도 주지요. 줬죠. 진짜 이놈이 다 풀어주더라고. 그동안 강도한 거. 강도한 거는 물론이고 공범들. 공범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형님 미질 사건 다 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뭐 하게? 아 검찰 와서 부인하면 되니까 형님들 그 미질 사건 다 털어버리라고. 이 범죄꾼이니까 이제 그거. 군이라 그래, 군이라. 예전에 그랬단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예. 이제 해결이 안 된 미제 사건 같은 게 있으면 하나 범인을 검거하면 이 범인이 이제 전과자인 놈들은 자기가 했다고 다 경찰한테 다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은 실적이 잡히지 건수에. 네, 그래서 송치를 하면 검찰에 가서 한 번 더 조사 받을 때 검사 앞에서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하고 부인해버리면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경찰은 해결 한 걸로 돼 있는 거지. 해결한 사건은 나오죠. 맞아요. 그 옛날에 범죄자들이 그 짓을 많이 했어. 맞아요. 예, 내가 짊어지고 가가지고 검찰에서 깎게요. 그런 놈들 많았어. 멋지잖아요. 멋진. 아, 근데 우리 저 여정사 손 발로 안 밟았으면 그 여자 발로 밟았다고 뒤지게 혼났겠는데? 그렇죠. 이게 잡히려면 어떻게 살아도 잡히고. 잡히려면 그놈이. 옛날에 신차원 같은 경우도. 맞아. 그게 그렇게 도망 다니고 할 놈이에요. 그러게요. 안 잡힐 팔자니 그렇지. 그거는 초장에 잡힐 놈이었었는데. 그럼 운때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새끼가 임자다운 임자를 만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형사 제대로 만났으면 그거 진짜 죽었어, 그거. 그것도 조세영이 능가하는 대단한 도둑놈을 놓칠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뭔 소리야? 이제 수법을 보면 이래요. 이 친구는. 그러고 보니까 다 제가 잡은 강도들이 양복을 입은 강도들이 많네요. 이놈도 양복을 입어요. 도둑놈이? 네.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오. 얘가 강도가 아니고 이제 도둑만 하는데, 절도만 하는데, 이 친구가 절도를 하게 된 이유는 사업을 해서 망했는데, 중장비를 하다가 망했는데, 이 소방 공무원 하는 친구한테 1억을 빌리고, 다른 경찰 공무원한테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를 빌린 거예요. 이제 사업에서 중장비, 이게 사업이 망하니까 친구들한테 빚을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얘가 도둑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특수부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 로크라임이라고 그러나? 이 잡고 손가락 잡고서 이제 이 손가락 힘이 엄청 좋고. 예. 이거에서 그냥 타고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그게 있는 거예요. 머리도 좋아요. 대상은 이 세콤이 설치된 데만 가는 거예요. 세콤이 설치된 집만. 왜 설치된? 오히려. 세콤이 설치된 데는 이 안에 잠금이 다 허술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 다음에 수법이 있어요. 세콤이 이제 울리면 경찰 거기 같이 출동하잖아요. 세콤이. 그렇지. 출동하는데 가서 이제 문 한번 빵 차고 와요. 세콤이 빵 와. 오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이 센서 이거 오작동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난다. 한 번 그렇게 해버리는구나. 한 번 더 차요. 한 30분 있다. 또 가고. 아이씨, 뭐 이게 센서 이게 잘 고장이야. 이거 빨리 수리해야 되겠네. 땅 해만해. 에이, 가지도 않고. 이제 경찰에서는 야, 세콤 니들만 가. 예, 알겠어요. 그래서 아유, 뭐 가서 문 열고 확인해 볼게 하고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얘는 막 타가지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가면은 빌딩을 주로 하는데 이제 한 지역 예를 들면 이제 송파면 송파 어디 빌딩 숲이 있으면은 사무실인데 한 달을 딱 잡고선 이틀 걸러서 거기를 거의 다 터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드는구만. 쑥대밭을 만드는데 이놈은 딱 가서 물잔 여기다 놓고 컵을 4개를 놔요. 물을 여기다 해놓고 현장에? 예, 물을 딱 그럼 4인, 네 놈이네. 4인조가 들었네? 이렇게 맞아, 되는 거야. 맞아. 아, 새끼 머리. 그 다음에 응.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딱 해서 세컴이나 경찰이 또 먼저 출동할 때가 있잖아. 그럼 탁 나와서 문 자연스럽게 닫으면서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러고 정중하게 딱 인사하고 딱 가니까 양복 입은 데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거야. 아예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왜 범인들이 이제 자기가 털었던 집들은 다 안다고 하잖아요. 다 알아, 다. 야, 기가 막히게 알아. 제가 이제 저희들이 다 못 가고 165군데를 갔는데 한 자기 600곳을 털었다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면은 내부인 소행으로 알 거예요. 가면은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올라가서 금고만 싹 털어서 나왔으니까 딱 잠궈놓고 왔으니까 아침에 사장이 열어보면 밖에서 들어 침입 흔적도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부 소행. 예, 나중에 이제 범인 잡고 나서 이제 그거 하면은 사장이 정말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직원 누구를 사실은 의심하고 있어 계속 뭐 1년 동안 의심하고 있었다고. 이 친구를 잡으려고 이제 저희들이 저기 광진구 자양동이었었는데 저 집이 미용실을 해서 애인이 그놈 애인이. 예, 그 잠복을 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어이구 제가 그때 TV를 좀 나올 때 많이 나갔었죠. 예, 그래서 TV를 나올 때 어이구 연은선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도둑놈 하나 잡으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잡았는데 그놈인 거예요. 형님 저 그때 제가 수고하신다고 인사했던 그러면 그 도둑놈 애인 미용실에서 잠복 근무하는데 네. 양복 입은 놈이 오면서 연영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도둑놈 하나 잡으려고 와서 잠복하고 잡아왔다.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그놈이 도둑놈이었다 이거지. 야 그래서 다시 근데 만나. 그놈 얼굴 몰랐나? 아니 이제 얼굴을 알았는데 이제 쫙 빼고 형님 아시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옛날 주민등록증 사진 맞아. 그거 해가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뭐 그때 그거 옛날 옛날 거기다 그거 양복 쫙 빼 입으니까 가 있고 그거 하고 또 와서 인사까지 하는데. 아유, 연영사님 하면서 팬입니다라고 딱 그 팬이라는 말에 혹 가버렸구만. 형님도 그러세요? 에이. 팬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 그냥 잠복근무 도둑놈 하나 잡으려고 잠복근무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떻게 잡았어 그거는 뭐? 손으로 팍 잡았죠. 손으로 잡았는데 그게 그놈이 그때 인사하고 이제 그 새끼는 우리 애인 집에서 잠복근무 하고 있구나 연영사가 알았을 거 아니야. 그거 도망갔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제 자기는 자기를 잡으러 온지는 몰랐대. 자기가 단독 범행이니까. 그 새끼 자신만만했구나. 나는 3년 동안 단독 범행이니까 여러 개 공범이 있으면 잡힐 확률이 큰데 내 혼자서 내가 하고 실장 아주 수술용 장갑 있으니까 짐은 안 남죠. 뭐 그 당시에는 뭐 유전자 감식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자기가 잡힐 거라면 꿈의 생각도 못 하니까 저한테 인사를 한 거죠. 야. 이제 이 친구가 왜 잡히게 됐냐면 이놈이 이제 뭐 팔로 장물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도둑놈한테는 작물 처리반이 있지. 장물압이한테 나온 정보예요. 이놈이 물건을 너무 갖고 오는 거야. 대충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갖고 오면 작물도 가서 뭐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불구속도 되고 이런데 그렇지. 이거는 뭐 양 자체가 이게 작물인 줄 알고 그 많은 뭐 억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작물애비가. 그 대신 이제 이거 해주는 대신에 나 나는 건들지 말아다. 이 도둑놈 풀어줄 테니까. 그 3억 정도 빚을 뭐 3년 만에 다 갚고 자기가 또 뭐 매덕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진짜 도둑놈이네. 하기야 뭐 대도 소도가 어디서 도둑놈은 그냥 도둑놈일 뿐이지.
그러고 이제 우리 저 후배님이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살인 사건 174화로 우리가 다뤘었어요. 아, 3월달에 노량진 보복 살인 사건. 그 사건은 우리 후배님 해결했죠. 제가 특진한 사건이라. 아, 그걸로 특진했죠. 네네.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그 친구 범인은 전남 여천군 쌍봉면, 검거했던 장소는 부천시 역곡이동 은혜부 독서실 앞, 그놈이 있었던 내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중앙 독서실,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600, 614, 뭐 이놈은 원래 59년생 저랑 동갑이었는데 이제 그 사건이 났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 형님, 뭐는 뭐 살인 사건 같은 거 날 것 같지 않아요? 에이, 맞아. 이만 나 차! 재수없어 이 새끼야. 재수없어 이 새끼야. 딱 했는데 띠링 해서 여지없지. 살인 사건인 거예요. 네. 갔더니 방에 이제 감식반이 먼저 들어갔는데 철퍽철퍽할 정도로 피가. 사람 이제 많으니까. 네, 돌아가신 분은 엄마. 어머니는 이제 14방 칼을 찔리고 현장에서 즉사하고 다른 친구분은 11번인가를 찔렸어요, 칼에. 그러고 그 아들이 그 당시 서울대학교 예, 화공학과 4학년이었었는데 그 친구는 의외로 이제 머리 여기를 칼로 한번 찍히고 팔을 여기 이렇게 찍혔는데 뭐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직감적으로는 이제 방 문이 열려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빼놨던 반지하고 현금 뭐 25,000원 그다음에 시계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강도. 얘는 강도가 아닌 게 이제 원한 관계인데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한 여자들은 뭐 14번, 11번씩을 그렇게 찌를 필요가 없거든. 이 서울대생은 왜 2번 내려쳤을까? 그게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원한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홀어머니가 자녀들을 오남매를 키우는데 4명이 다 명문대예요. 명문대 출신이에요. 엄마가 대단하구나. 예, 혼자서 억척스럽게 이제 교편 생활하시던 분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렇게 이제 키웠는데 원한 살 일이 없는 거죠. 애들 잘 키워놓고 동네 주민들 뭐 아이고 그뭐 법 없이도 사실 뿐인데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묘하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살인 사건 나면은 이 감이 안 잡힐 때는 이제 상갓집을 가요. 그 어머니 이제 그렇지. 장례식장 가서 이제 큰 언니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혹시 모르겠는데 자기 막내가 고등학교 때 강간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거로 해서 이 친구가 교도소를 한 놈이 갔다. 몇 년도냐 이렇게 85년인지 6년인지 7년인지 잘 모르겠다. 한 3년 정도 진간 것 같다. 그 어느 경찰서냐? 부천 어디 경찰서냐? 그 당시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서류가 막 8달인 걸 잘 기억을 못 해요. 사실 누구 물어본 피자.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다 지니까 책이 이만한 거예요. 막. 그렇지. 그때 서류. 이걸 해서 이제 두 명이서 거기서 이제 피해자 이름을 찾아냈죠. 이놈도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거길 갔더니 저기 아들이 사람을 죽였냐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해서 억울하게 교도소를 가가지고 꼭 복수한다고 그랬다. 아, 부모는 대충 알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부모님 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 얘는 지금 어딨냐 그랬더니 얘는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가지고 한 3년, 5년마다 한 번씩 들린다, 명절 때. 그러면 서울 어딨냐, 서울 어디에 있는데 이모부가 목사인데 거기 가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빨래를 하러 들린다. 그게 어디냐. 그래서 이제 그 이모 집을 찾아갔죠. 목사님 사모님이죠. 찾아갔더니 이제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하고 복수하지 말고 책을 읽으라서 책 다 읽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책을 다 뒤져버려요. 목사 사모님이 그거 뭐 하시는 거야? 책 속에 혹시 교도소 안에서 다 읽었다니까.
한 서너 시간을 보는데 섹스피어 전집에 4권인데 뭐가 봉투가 하나 툭 떨어져요. 딱 보니까 이제 범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중앙독서실 내 박모시모시 있는 거예요. 이 보낸 사람은 울산시 남구 신정이동 이제 편지 내용을 읽어요. 네가 15년 전에 일을 잊지 않고 서울에서 대구, 대구에서 울산까지 찾아온 너의 집념을 보면 너는 꼭 성공할 것이다. 어휴, 씨.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2, 3학년 글씨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우리가 울산시 남구 신정이동으로 달려갔죠. 갔는데 아 그분은 저 울산 시청에서 구두를 닦는 분인데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아 참 몇 달 전에 자기는 까마득하게 그건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동대구에서 구두 닦기를 했대요.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한 애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15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어렸을 때 집 나와서. 네. 근데 이 친구가 형님 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형님 돈 15만 원을 가지고 도망간 누구누구다.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이 돈을 갚으러 왔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네. 그때까지는. 그때 이제 기록을 보고 저는 아 이놈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사건이 이제 86년 9월 24일 사건인데 그 진단서가 있어요. 강간치상으로 됐어요. 피의자는 상해 진단을 끊어서 낸 거지. 주먹으로 5, 6회 정도 때리고 이게 열흘 정도 했는데 이게 그게 좀 간격은 멀다. 멀데 열흘 정도 뒤에 이게 진단서를 끊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이런 것도 의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간 장소가 이 서울역에서 만나서 역곡까지 가는데 도움 청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 당시는 86년도에는 각 지하철마다 기동중대 한두 중대는 다 이렇게 서 있어 시위 때문에. 시위 때문에. 네. 그러면 극초소에 있는데 내릴 때 살려주세요 한 번마디만 하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강간을 당했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야 이거는 이놈이 억울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좀 파지게 됐죠. 이 중앙독서실이라는 데 갔는데 사건이 6월 8일인데 6월 7일 날 이놈이 좀 구두 세긴 한데 돈을 거기다 이제 저녁하고 고기를 샀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어디 멀리 떠날 거다. 여러분들한테 신세였으니까 밥 사겠다 하면서 사고. 아, 독서실에 이제 범행 전날 독서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밥 한 번 쏜 거네 이제. 한 번 샀죠. 샀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뭘 벌었어, 뭘로?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공부하면서 절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 명리학을 공부한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탑골공원, 철학과 네. 비슷하게. 관악산, 뭐 도봉산 이런 데 가서 점을 보는데 이놈이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뭐 50대 여자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죠? 이게 남편이 바람 피거나 자식 교육, 애들 뭐 이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은 인간의 본능상 이제 점 보고 이랬는데 점쟁이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시적으로 그걸 힌트를 준대요. 그럼 캐치해서 쭉쭉쭉 봐주면 국채 그 당시 뭐 10,000원 정도인데 이놈은 10만 원씩 받은 거예요. 1년 동안에 한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 새끼 나중에 저 검거되면 변호사 살 돈까지 다 준비해 놨었죠. 이제 그거. 근데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이제 그것도 그러고 이제 진술서를 쓰잖아요.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이 여자 주소 알아낸데 뭐 어느 학교면 어디 이제 그 옆에 학교를 대는 거예요. 형사들은 고생 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이걸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변호사 사고 이러면 여기서 이 학교 나오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아주 머리 좋은 상당히 애. 쓰는 얘는 서울대학교 목표였으니까 어떻게 잡았냐면 돈이 3천만 원인데 벌었잖아. 2,500만 원이 다른 애 이름으로 가서 이게 역곡동에서 부천시 역곡동에서 이제 일주일에 10만 원, 20만 원씩 빠져오는 거예요.
그럼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놈이 주소가 또 전남 광주예요. 갔더니 다른 건 없고 이놈이 중앙독서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로구 인사동. 그러면 이놈이 본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연락도 안 된대요. 주민등록증 훔쳐가지고 이제 그놈 행세하고 이제 계좌를 거기다 개설한 거죠. 그러면 남이야 주민등록 그게? 남의 거죠. 남의 거? 네. 이름이 전혀 엉뚱한 이름이죠. 부천시 역곡동에 이제 있을 만한데 여관부터 해서 다 뒤지기 시작했죠. 그 은혜독서실이라는 데를 아까 부천시 역곡 이동 은혜독서실 딱 갔죠. 총무한테 사진 보세요. 본 적 있냐니까. 이제 엉뚱한 이름이죠. 이름은 다른데? 네, 조성기 씨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영화 보러 간다고 지금 나간대요.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박형택이지 걔가? 예. 근데 조성기를 남의 걸 이제 썼구나. 전에 주민등록증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살인범이니까 뭐 좀 강력하게 잡아도 되잖아요. 딱 잡아서 오버치기를 한번 하고 이제 무릎을 한번 꿇는데 얘가 형님 뭐 얼마 안 있으면 사형돼 이슬로 사라질 놈인데 뭐하러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건 때리는 게 아니지. 검거 과정에서 격투 그때 검거하는 거지. 그래서 너 그러면 인정하는 거냐? 예. 조금 더 일찍 오시죠.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그 아줌마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아들은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강간범이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서울대생 엄마 그냥 냅둬요. 지나치게 그러지 말라고.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여동생도 잘한 건 없다. 여동생이 잘못한 거잖아요. 서로 좋아서 한 거니까 그냥 냅두라고. 그래서 너 새끼 안 가? 막 이렇게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 그냥 냅두라고 그냥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엄마를 찔러 도망가니까 잡으려고 그러지만은 찔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도망가려고. 예. 여기도 깊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엄마만 그냥 잔인하게 죽인 거야. 예. 엄마는 이제 왜 죽였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3년을 살면서 이제 서울대 목표고 인생의 목표가 다 달라진 거라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 관상을 보면 올해는 정말 끝내주는 한 해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제 죽는 그런 획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종로에서 제일 관성을 잘 보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경규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한테 찾아가서 형님 저 관성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야 뭐 너도 뭐 그거를 잘 보는데 왜 나한테 왜 물어봐. 그래도 관상학적으로는 어떤지 물어봐. 너 올해는 정말 그런데 내년에 인생의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랑 같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 탐문수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거죠. 야 그래서 야, 뭐, 목표를, 너 같은 머리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오히려 더, 그거에서 더 성공하면 될걸. 왜 그랬냐, 그러고 성공해서 네가 억울한 거 나중에 또박또박 밝히고 하지, 왜.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목표를 그렇게 딱 삼으니까. 자기도 그게 안 하는 줄 알면서, 운명이란 거는 내가 아무리 개척한다고 해도 그것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형택이 사건 우리가 했지만. 예. 그래서 그런 이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형님 그거 알죠? 가끔가다 저는 이런 거에 깜짝 놀라요. 근데 가면은, 야, 형사 위험하지 않아? 너 때문에 교도소 살고 나와서 뭐 복수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도나 뭐 절도범 사서 뭐 3년, 5년 뒤에 이렇게 만나면 내가 집어넣은 놈이지만은 어이 반갑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누구신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오히려 형사들은 기억하는데 내가 잡아놓은 새끼 기억한다고. 그래서 이놈은 야 나 너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너는 원한이 없지?
이제 그래서 제가 원한을 안 가졌으니까 기억을 못. 그렇죠. 이제 억울한 게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에서 받았고, 뭐 형사는 자기 직분을 뭐 수행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그래서. 근데 이제 복수를 한다든지 하면 원한이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있는 거지. 예. 형사도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누구를 잡아놓으면 그런 게 원한이 분명히 있는 보복 당해. 아유, 당하죠. 또 우리 세상으로 없는 사람 만들어서 저 없는 죄 씌우고 그러면 분명히 당해요. 그리고 뭐 형사나 검사나 다 가끔 마찬가지야. 벽돌로 뭐 맞아 쓰러지는 사람 맞아요. 형님 있었잖아요. 뭐 가끔씩 그런 왕왕 있지. 그거. 것도. 예. 어찌됐건 그놈은 사람을 둘씩이나 죽였으니까 뭐 그렇죠. 우리가 뭐 그거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그렇지 동정의 여지가 없지.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을 해결을 했구나. 고생했네 그때. 그래서 이제 12월 18일인가 그 친구가 자살했어요. 제가 아는 자살했잖아. 후배 놈도 이제 후배가 아니라 이제 거기 제가 아는 직원은 범죄꾼도 거기 들어가서 같은 방에 있었대요. 뭐 자살했다고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운명을 거스른 거죠. 자기 이제 운명은 내년에 죽는 건데 내가 죽는 거 이거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 넘기기 전에 내 12월 때 내가 죽은 거죠. 자살한 지가 거죠. 먼저 자살해버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건 그거죠. 경찰은 근데 전 그거를 안 물어봤다 내가 기본적으로 네. 후배님한테. 경찰은 왜 들어왔어?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고 진짜 저같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기가 그렇게 노력도 했지만 타고난 싸움꾼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얘들이 맞고 오니까 어떤 정당성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치, 이제. 그리고 그치 상대들은 깡패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싸우게 되는데 이 싸우는 게 엄청난 희열이 있고 뭐 이게 뭐. 부산 쪽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맞고 오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보복을 해주고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애들이 잘못할 리가 없죠. 이제 깡패들이 시비에 붙었다. 이제 싸우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니까 뭐 거기 서면이라는 데가 이제 다 평정이 되는 거죠. 자, 혼자서. 짱이 됐구만. 짱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건 좋았는데 저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타에서 오면서 브론서클들 저는 이제 안 들어 있었는데 그걸 퇴학을 시키면서 이제 저를 퇴학을 시키려고 했죠. 그 선생님 전군 오자마자 쟤는 깡패니까 절대 뭐 싫은 소리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는 퇴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좀 결석 지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니까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했죠. 그 학교에서 해결사 노릇을 해가지고 이제 안 잘려서. 저는 안 잘려서 이제 됐는데 제가 우연찮게 나이트클럽에서 조폭의 여동생을 구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조폭 두목이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자동적으로 뭐 조폭의 특채가 되는 거죠. 나이트클럽 무조건 공짜 어디 가나. 그 친구들이 그렇다고 뭐 나이트클럽을 자주 간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5번밖에 안 가는 5번 정도 가는데 그 나이트에서 살았죠. 뭐 제 친구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에서 조폭의 여동생이 누구한테 위기에 처했을 때 네. 구해줬어? 오빠이가 된 거야? 깡패들 5명인데 이제 뭐. 그 조폭 여동생을 뭐 건드리는데. 네, 조폭 여동생 둘이가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구한 거죠. 5명. 5명 정도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폭이 그냥. 저는 이제 너는 이제 너무 저를 입고한 패스권을 거죠. 준 거구나. 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조폭의 특치가 됐네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삼천교육 때 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또 갈 뻔 하는 거예요. 그거 S대잖아 거기도. 그래가지고 거기 뭐 1년째인가 뭐 하여튼 뭐 1년째.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군대로 도망을 갔다가 서울 선배 집에서 묵게 됐는데 선배 약혼자랑 남산을 가게 됐어요. 3명이서 술 한잔 하고 나가는데 남산에 그 당시에 그 깡패들이
개 많았어. 강도들이죠, 강도들. 돈 뺏는 돈 애들. 뺏고 뭐 강간. 야, 삥삥. 응. 그 이제 걔들하고 이제 뭐 한 8명이었었나? 뭐 이렇게 싸우는데 여자가 잡혀서 이제 그 제 선배의 약혼녀죠. 오란시병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얼굴이 퉁퉁 붓고 막 하여튼 그 형도 맞아가지고 그 선배도 맞아가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더라. 이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남산을 가면서 걸리는 놈마다 이제 불량스러운 놈들은 두드려 패고 뭐 이러다가 그 선배가 그러더라. 너 그러지 말고 경찰 가서 악당들을 잡는 그런 걸 하면 이제 정의의 주먹을 행사하는 게 낫지. 예. 그 당시 이제 합법적인. 또, 예. 이게 이제 제가 경찰 들어간 거는 시험 본 거 85년도인데 86년, 88년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있으니까 86 그때 아시안 이제 게임. 운동한 친구들을 많이 뽑았을 때가 있었어요. 음. 이제 그때 그래서 경찰 들어가게 된 거죠. 무서운 거를 딱 한 번 느꼈는데요. 이제 무조건 이제 복수죠. 만화방을 딱 들어갔는데 한 10여 명이 땅인데 걔들 같은 패들이었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와, 그 눈빛이 그런 애들이 있어.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 살인범들은 눈이 딱 다르잖아요. 달라, 눈깔이. 눈이 딱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근데도 눈 까라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번 했어. 저는 이제 때리려고 한 거, 이 친구들은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세례를 받은 거죠. 잘못하면 저쪽 세계로 갈 뻔했네. 갈 뻔했죠, 이제. 내가 수사할 뻔했다. 그러니까. 응? 그래서 내가 부산 출장 갈 뻔했다. 남산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남산 계단 옆에서 남싸움 개입해가지고 뭐 한참 휘둘렀다가 남산 그 파출소 가서 조서 많이 받았네. 그래서 경찰에 들어왔는데 그거 이제 합법적으로 솔직히 수주목 쓸 수 있는데 형사밖에 도 아니요, 근데. 그 좋았어 그냥. 아니요, 몇 번 못 때린 것 같아요. 에이 때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지금.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유도신문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지. 아니, 안 때렸다니까요. 몇 번 안 때렸어요, 저. 이제 형사 생활은 그 본인이 생각해도 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나서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너무 행복했던 만큼 가정에 소홀했던 건 정말. 그렇지. 미안. 근데 이제 우리 후배님이 형사하면서 방송 꽤 많이 했지. 예, 방송 꽤 많이 했지. 300번 정도 출연한 것 같아요. 오, 또 방송 대선배님이요. 그거는. 그 현직에 있으면서 방송했지. 뭐 했지? 저는 경찰청 사람들은 공식 안 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칠 필요. 예, 어떤 방송 고정 프로 하나 하게 됐는데 그걸 하나 하니까 이제 가족 오락관에서도 나와달라. 퀴즈 타면 동물의 신비에도 나와달라. 아침마당 나와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도 나와달라. 이렇게 해서 운동본부 있었어. 형님도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방송 프로는 한 3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락을 많이 했어요. 오락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좀 방송 좀 하지. 방송을 안 하게 됐던 게 뭐냐면 2002년도에 이제 이무영 청장님 하실 때인데 그 이제 청장과의 대화방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소방관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생명을 무릅쓰고 불을 끄고 그러는데 연영사라는 사람은 오락 프로에 나와서 히닥거리는 모습을 보니 우리 남편이 불쌍해서 죽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 이게 그거는 하나 일내고 왜 경찰관이 이 직업이 두 개잖냐 출연료를 받고 하는데 직업이 두 개를 가져도 되느냐 겸직근무 아니 형사 사복근무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뻔히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거 얼굴 다 팔고 이제 그걸 다 쪽을 다 파냐 이거지. 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죠. 현직이 하는 거는 좀 불편해. 그건.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도 재밌잖아요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이제 퇴직했으니까 해도 되잖아. 이제는 이제 메리트가 없죠. 그때는 강력반 형사가 좀 웃기는 게 재밌는데 지금 실업자가 웃기는 게 또 아르바이트생이 웃기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알바생이. 아이고 참. 그 바람에 연예인들 엄청 많이 한다며. 아까 내가 이기준 과장하고 통화했거든. 이기준 과장하고 내가 동천 우리 경북과장 했었거든. 예. 지금 경북과장하고 있지. 예. 아우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후배님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아우 형님 그 후배님 아마 가면 그 뭐 변진섭 씨 가수 변진섭 씨 내가 변진섭 씨 그 노래 내가 잘하잖아. 아 그래요? 홀로 된다는 거 그거 내가 18분인데. 그거는 교도소 가는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빵 가는 새끼들 홀로 얘기 된대. 많이 하지. 예. 또 방에 갔다 오면 이혼 당한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또 많이 부르고. 홍무식갱이도 맨날 빵에 갔다 오면 노래방 내려가서 술 먹으면 남자라는 이유로 하면서 코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러죠. 와. 근데 그 변진섭 씨하고도 뭐 의형제라며. 저 90년도에 이제 그 공연 사기를 당했어요. 변진섭 씨가. 공연 사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조폭도 껴 있고 맞아, 이제 그 강력반이 당시에. 있긴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했는데 진섭 씨 아버님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세대의 청주에서 다니셨는데 아버님은 청주 고등학교를 하셨고 이제 진섭의 아버님은 청주 농부를 다니셨고 이제 복싱 선수였었고 우리 아버님도 이제 모카 신고 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같은 청주끼리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 이러면 그러면 넌 내 아들이지. 이래서 그래서 충청도인데 급하시더라고. 야 퇴근하는데 집으로 바로 가서 진섭이 이제 자고 있는데 쿵쿵 야 나와 형이야. 그래서 뭐 저다가 복장 두드리나 이래가지고 멀쩡하죠. 어머니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고 형이 있거든요. 형 뭐 그 이제 그 아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동편이야. 예, 형이 돼버렸네. 네. 그때가 이제 뭐 90년도면 뭐 희망상하고 해서 뭐 상계에서 뭐 가수왕을 할 때니까 쓸었으니까 톱 가수들은 물론이고 뭐 톱 연예인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형님 모시고 변진섭 씨가 가서 술로 한 잔씩 하는 거네. 거기 따라다니는 거네. 그렇죠.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완전히 연예인이 돼버렸네. 제가 연예인이 돼버린 거죠. 누구 있어? 이름을 얘기 뭐 저랑 같은 또래는 이문세, 김건모, 홍서범? 지금까지 만나는 분 중에 예전에는 이제 이마룡 씨라고 하는 이제 그 형님은 이제 아직까지도 다이아몬드 스텝. 예. 형님.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 게 연예계. 야, 연영사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10원짜리 동전을 손가락으로 부리고 야, 맥주병을 손으로 깨고 막 숯불로 담배 뿌리고 차렸겠구나. 네. 차렸겠지. 차렸겠지. 이거 구부리고 이거 까는 거 보니까 차렸겠지. 차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뭐 조빙 받았구나. 톱 탤런트들이 이제 저랑 친하려고 뭐 이병헌, 뭐 장동건 이런 사람 아세요? 이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죠. 한동안. 이 장동건 씨는 친하게 지낸 건 아니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장동건 씨 같다고 하더니 만나 뵙게 돼서 영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한 장만 해주십시오. 그 사인해줬어. 제 명함에다 사인해줬죠.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톱 탤런트 뭐 이정재 씨, 이정재 씨랑 친한 친구 요새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그런 하여튼 톱 탤런트는 다 알았죠. 그리고 제가 나온 고정 프로 한 4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명인들을 모아놓고 패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제 코너가 있었어요. 취주. 네, 취조. 네. 그 프로 뭔지 알겠다. 예를 들면 이제 누구 탈세가 뭐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명 연예인들은 나도 저기 나가면 연영사에 저런 식은땀 나지. 그러니까 저건 이제 청담동 이런 데서 밥을 먹고 있으면 뭐 중견 연예인 안녕하세요 연예인님 나 밥값 내고 가요 뭐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취조받을까봐. 출연해서 취조받을까봐. 이제 형사라는 게 있으니까 고생한다 이렇게 내가 밥 한번 사준 이런 그거죠. 뭐 그러고
이제 한 분을 알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싸이 부모님하고도 되게 오, 그래? 예. 싸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98년도인가 7년도에 왔는데 이제 노래방에서 같이 춤도 추고 막. 오. 싸이는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싸이 아버지한테 또 형이라고. 뭔 족보가 그러냐? 그런 족보가 많아요. 이제. 저는 뭐 한 30년 정도도 뭐 형이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족보들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으로 안 따져도 되긴 해, 또 사실. 그렇죠.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저기도 형이고 중요한 건 나- 형님같이 형 동생같이 끈끈하다는 개념이지 뭐. 맞습니다. 다른 의미도 없지 예. 뭐. 호칭인데요. 맞아. 아이고, 야 이거 진즉에 알았으면 말이야. 알았어, 누구? 이제 오늘 우리 저 후배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이제 아까 뭐 서두에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내 후배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베테랑 코너가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떠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한평생을 경찰이라는 조직 속에서 예.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했건 그건 관계없이 예, 일하다가 퇴직해서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왜 할 말이 없겠어. 애환도 있고 본인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기억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기탄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후배님하고 뭐 잠깐 사이 하다 보니까 뭐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봐. 우리가 하면은 밤샌다니까. 이건 뭐 되게 일부만 얘기했죠. 일부만 이게 진짜 자세한 얘기는 사석에서 또 이거 사실 이거 딱 꺼지고 나면 이제 우리 예, 이제 본심이 얘기하면 이제 강령 진심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뭐팔 뭐 18 뭐 나오면 이제 복잡해지지 오래 갈 수 있지. 근데 하여튼 오늘 뭐 고생 많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충분히 뭐 이해하실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있어. 이 네. 프로에 딱 하나. 네. 나에게 있어서 형사란 혹은 나에게 있어서 경찰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해 준다면 저는 나에게서 형사라는 건 훈장 같은 거 같아요. 훈장 같은 거. 솔직히 훈장 가지고 뭐 어디 뭐 갖다 버리면 개도 안 먹잖아. 아, 훈장 있으라. 형님도 받으셨지만 맞아요. 뭐 개도 안 먹잖아. 나도 받았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명예, 자존심, 긍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내 실속은 없고 제가 지금 뭐 근데 그런 게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못 사는 게 그래서 이게 어깨 피고 맞아. 제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서 살고 편하게 살고 그래서 출세도 또 못했지만 무슨 소리? 그래서 훈장인 거죠. 제가 그 형사란 직업.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후배님 말씀하신 건 좀 맞아. 경찰로서 평생을 지낸 놈이 풍족하고 풍요로우면 그 새끼는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형님 혹시 또 부자 아니에요? 응? 나는 부자 아니야. 얼굴이 관상이지. 형님 부자로 살 아니 사는데. 지금 와서 몇 푼 벌고 있는데 이거 아 지금 보는 건 좋아요. 지금 보는 건 좋아요. 되게 바람직해요. 나는 내가 경찰 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퇴직할 때 빚이 잔뜩 있었어. 네? 보증 잘 서주셔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아니 내가 단적으로 뭐 얘기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뭐 내가 무슨 뭐지 그 무슨 포청천? 그냥 보통 뭐 판관. 그런 사람 아니면 무슨 황희정승처럼 천백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힘없고 약한 사람 짜고 더 비틀어가지고 돈 뜯어먹고 하는 그런 강도 짓은 안 했고요. 그리고 우리 후배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미안하죠 가족들한테. 그 퇴직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지 못한 거는 미안하지만 근데 후배님 말이 맞아요. 그래도 명예, 자존심 긍지시켜가지고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건 훈장이에요. 예. 훈장 맞고요. 자존심 상할 거 없다고 우리. 그럼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님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긍지 가지셔도 되고요. 훈장 같다는 말 굉장히 와닿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자주 봐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오늘 우리 후배님 만나가지고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서 나도 또 느낀 게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고생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